김재범의 무비게이션입니다. 제목부터 B급스럽습니다. 이미 개봉을 했기에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개를 끄덕이고 웃음을 터뜨릴 만한 B급 유머들이 가득합니다. 발칙한 전복의 쾌감도 넘칩니다. 영화 기방도령입니다. 기방도령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기방 연풍각에 남자 기생이 있고 동네 과부들이 이곳에 드나들면서 벌어지는 얘기를 그립니다. 기생이라면 아름다운 여인을 연상케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기생이 남자, 그리고 그 기생을 옆에 두고 술을 마시는 사람은 여성입니다. 더욱이 남존여비 사상이 사회 정서로 확고했던 조선시대가 배경입니다. 충분히 B급스러운 표현과 묘사가 넘쳐날 것임은 예상이 가능합니다. 예상 가능한 대로 영화에는 당시 사회상 풍자 그리고 여성을 억압했던 연료문에 대한 비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작사가 아이돌 전문 기획사의 계열사이기에 지금의 연예 기획사를 빗댄 웃음 코드도 넘쳐납니다. 실제 조선시대에 남자 기생이 있었을까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영화 기방도령은 사극 장르 외피를 쓰고 있지만 퓨전 코드가 더 가득합니다. 우선 주인공 허색이 등장합니다. 이름부터 색을 밝히는 인물임을 직감케 합니다. 이름 그대로 허색은 색이 능합니다.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본능적으로 배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기방에서 태어난 사내입니다. 한 양반가의 핏줄이지만 어머니가 기생이었기에 평생을 기방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죽고 어머니의 동료 기생이었던 난설이 운영하는 연풍각에서 기거하는 논팽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허색은 주색 잡기에만 몰두합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이고 평생 그리 살고 싶다며 유유자적합니다. 결국 허색은 연풍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허색은 그래도 당당합니다. 하늘이 내린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그 재능을 이용해 허색은 남자 기생으로 완벽하게 변신합니다. 허색이라 합니다. 이 영화에는 신스틸러라는 단어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배우 한 명이 출연합니다. 배우 최규하입니다. 첫 등장부터 충격적입니다. 허색이 연풍각에서 쫓겨난 뒤 동네를 유유자적하던 중 끔찍한 냄새를 풍기는 괴인을 발견하며 아연실색을 합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의 한 남자가 허색을 향해 걸어옵니다. 올루드가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는 산발을 했고 온몸에선 악취가 풍길 것 같은 더러움이 압권입니다. 그의 이름은 육갑. 정확한 정체가 영화에선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저 돌을 닦다가 도적을 만나 가진 것을 모두 털린 엉뚱한 사람 정도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육갑에겐 하나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타고난 입담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장면에선 삼천갑자 동방사고로 시작하는 코미디 유행어를 터뜨립니다. 허색이 남자 기생으로 활동을 결정한 뒤에는 동네방네 뛰어다니며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동네 거지들을 활용해 과부들을 중심으로 비밀 홍보를 하는 장면에선 폭설을 터뜨리기에 충분합니다. 홍보 문구의 비밀을 공개하는 장면, 가로를 읽어 역시 육갑의 능청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연풍각의 주인 난설과의 뜻하지 않은 로맨스는 오롯이 난설을 연기한 배우 예지원과 육갑 역의 배우 최기화가 만들어낸 기방도령의 명장면입니다. 영화는 이미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봉 전 배우 최기화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도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스포일러는 아닙니다. 영화 초반 최기화가 연기한 육갑의 올루드, 사실은 대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장면이 떠올라 저 역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 기방도령은 쉼없이 웃기고 생각 없이 웃기고 말도 안 되게 웃기고 웃길 때서 충분히 웃겨줍니다. 하지만 전반과 후반의 온도차가 너무나도 큽니다. 전반에는 조롱과 풍자의 시선이 가득하지만 후반에서는 갑자기 비판의 시선으로 바뀝니다. 감독의 B급 정서가 물씬 풍기는 유머 코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도 크게 남습니다. 제가 꼽은 영화 기방도령의 별점은 별 2개입니다.